네, 안녕하세요. 아메이 사업 설명을 맡게 된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외국에서 영어 교육 컨설턴트로 쭉 근무했고요. 제가 외국에서 살 때 전체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 때는 그냥 놀기엔 바빴어요. 근데 후반이 될수록 왜 나는 이런 삶을 내 스스로 살 수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직장은 대안이 아니겠다 생각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그때부터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아메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에 아메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20대에 정말 많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찾다가 아메를 만났을 때 저도 아메가 저의 직업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은 아니고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라는 생각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만난 아메이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계기로 제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하게 됐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트리플 다이아몬드고요. 2015년 다이아몬드 달성하고 2017년도 수석 다이아몬드 그리고 2018년도 더블 다이아몬드, 2019년도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달성했습니다. U35라고 해서요. 35세 미만 사업자를 이야기하고요. 저는 U35 트리플 다이아몬드 2019년도 달성 시에 그렇게 제가 핀 인정을 받았던 거고요. 저는 20대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통의 저희 파트너들도 보통 20대에 같이 시작을 해서 함께 쭉 사업을 했고요. 아메이 사업이 제일 좋은 거는요. 20대에 함께해서 함께하는 성공입니다. 저희 파트너들 모두 다이아몬드가 되었는데요. 함께 20대에 만나서 열심히 정말 이 미팅장에서 저희가 배웠고 20대에 선택한 그리고 내가 선택한 선택들에 의해서 30대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20대에 정말 다른 도구들을 선택했고요. 그 도구들로 인해서 다른 3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20대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욜로 라이프라는 그 말들이 지금은 형용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들은 있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원하는 걸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 나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아메이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선택했거든요. 제 20대 때 이렇게 미팅장에 나와 있으면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제 주변에 가장 많았었어요. 왜 아메이야? 또 아메이야? 뭐, 너 세뇌당했어. 그리고 야, 작작해라. 아메이 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계속 하시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에 흔들려서 아메이 기회를 놓쳤다면 어땠을까? 정말 저는 너무 아찔하고요. 제가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때 저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에게 오는 두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하고 있는 일만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있나?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나라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좋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제가 20대 후반이 되고 30대가 되면서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더욱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30대가 되어 간다라는 건 약간의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은 정말 지금 제대로 된 도구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제가 또 결론을 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아메를 함께 했을 때 10년 후에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무엇일까? 제가 그냥 지금 20대에 했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면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들을 지금도 계속 같이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아이 낳고 키워서 지금 다 또래들이 고만고만한 고민들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다른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들, 이런 고민들 속에서 제가 선택했던 아메이가 저에게 정말 다른 삶을 갖다 줬던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제가 아메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장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몇 개월의 삶이 유지가 가능한가요? 이 얘기를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요, 이 이야기를 스폰서가 저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요, 아메이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 달도 유지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 무언가를 재고 있는 제 삶이 굉장히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세상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아메이 이런 미팅장에 오게 되면요, 이런 책들을 저에게 권해줬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사실 아메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책은 평생 읽지 않았고 지금도 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베스트셀러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기회가 없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걸 읽느냐 안 읽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는데요. 저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책을 권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와서 아메이에서 스폰서들을 만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책들도 권해봤고, 그러면서 제가 현실을 조금씩 알아나갔던 것 같아요.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보면은요, 현재 전 세계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총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직장인이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자, 세 번째는 사업가, 네 번째는 투자가입니다. 근데 비슷한 구간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ES, 직장인 자영업자는요, 노동 수입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노동 수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인은 당연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자영업자들은 그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본인이 출근하거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노동 수입을 갖고 있는 특징을 있죠. 자, 자영업자나 직장인들, 이 노동 수입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 이런 거에 조금 의지를 할 수도 있겠죠. 은행. 본인이 힘들면 은행에다 이렇게 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제가 이 자본주의라는 EBS 방영했던 곳에서 이렇게 제가 캡처한 부분인데요. 은행은 맑은 날에는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지만 비가 오는 날에, 제 인생에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걷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의지하고 어떤 거에 선택에 내 운명이 달려있는 일을 한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 하지만 노동 수입이 굉장히 안정한 수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으나 그래도 저는 이 수입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수입 말고 다른 수입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른 곳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 4분면 중에서 이쪽도 있습니다. 이쪽은 사업가와 투자가가 걷는 길인데요. 이쪽은 자산 수입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노동 수입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가져가는 수익 구조입니다. 봄에 나오는 노래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인세 수입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인세 수입을 가져가시는 분들 말고 아까 노동 수입을 가져가시는 분들 보시면 자, 안정적이긴 합니다. 노동 수입은 매달 그래도 정기적으로 나오고 내가 나가서 일한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정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산 수입, 이런 인세 수입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한 번쯤은 가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수입을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수입을 벌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수입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 가는 수입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해줘요. 안정적이진 않지만 한번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유스럽게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형식의 수입 형태이죠. 자, 요거 한번 봐볼까요? 투자가는 돈이 있어야지만 바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갈 수는 없지만 대부분 직장인, 자영업자, 직장인들이 직장에 치여서 자영업자가 되고 자영업자가 되면 내 사업 하나는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노동 수입하셨던 분이 인세 수입을 벌러 이쪽으로 이 분면으로 넘어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사업가가 되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총 3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가가 되는 방식은 첫 번째 시스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적인 기업체죠.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기업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를요,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맥도날드, 이미 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를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본이 필요해요. 돈이 일단 투자가 돼야 되고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기업체를 만들지만, 세 번째 시스템 활용은요, 활용하는 겁니다. 이미 되어 있는 걸요, 배워 갖고 와서 나한테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적인 건 충분히 써야지만,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그걸 충분히 내 스스로에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장사와 사업이 헷갈렸어요. 사업가가 되는 방식을 이렇게 세 가지를 보니까요. 그럼 돈이 안 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되게 좋겠는데, 노동 수입이 배어버린 저에게는 그럼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벌어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10시간을 쓰면 10시간 쓰는 만큼의 어떤 것들이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장사와 사업이 무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사업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내가 가는 것만큼 바로바로 돈이 되지 않네? 그리고 파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배우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이게 잘 안 팔리네.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장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엄연히 사업이었고요. 인쇄 수입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스템 활용하는 부분들을 배울게요. 제가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저처럼 20대에 저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가가 되는 방식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자,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됐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 중에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육성을 한번 꿈꿔봤던 이런 시절도 있었고요.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 대학교마다 최고위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 과정들은 이제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파트를 졸업하고 나서도 배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요. 이렇게 대학교 4년제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따로 특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영국의 총리, 그리고 워렌 버핏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많이 보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 아메 50주년에 오셔서 이렇게 연설을 해주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 아메이란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부시 대통령 또한 똑같죠. 아메이가 당신에게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일이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연설을 해주었던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아메이였어요. 아메이를 단순히 파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사업의 일부분,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한 부분, 비즈니스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파는 것도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조금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저는 사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나와서 교육 듣고 미팅하고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이 사업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제대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설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럼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 아메이를 선택했을까요? 왜 아메이일까요? 저는 분석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회사입니다. 자, 어떤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은 해드릴 수 없지만 이 영상 하나로 먼저 아메이를 이끌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두 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들이 1세고요. 자, 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셨고 2세대들이 물려받아서 이 정신들을 이어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 두 분은 아메이의 회장으로 현재 있는 분들이시죠.
제이와 리치라는 청년이 두 친구였는데요. 두 청년이 만나서 아메이란 기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란 기업은요, 처음에 에롯이라는 제품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있었겠죠. 그 시대에 마돈나에게 광고비를 주고 에롯씨를 광고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 두 청년은요, 똑똑 두들기면서요, 데모스트레이션을 보여주고, 자, 이 세제 너무 좋은 세제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좋으시면 다시 한번 저에게 전화 줘서, 아니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정 광고를 통해서 이 에롯씨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이와 리치는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300만 일자리를 선사하는 멋진 기업이 되었는데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기업의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사업 설명을 듣는데요. 이 Helping People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왔어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들리지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한번 처음에 알아보실 때는요, 10번 딱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한번 그 시간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내 시선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시간 카운트를 하시고 보시게 되면은요, 그냥 마음 놓고 내가 한번 들어보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정말 편견 없이 듣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될 정보들이 정말로 제대로 들어오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네 번째 이런 기회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람 돕는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처음에 다시 한번 5번째 미팅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족, 자유, 희망, 보상이라는 4가지의 타이틀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메이 사업을 하시고 여러분들 꼭 여행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시면요, 이 4가지가 정말 많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사업 설명 들어보시고 좋으시고 알아보신다고 하면은 아메이 여행을 꼭 다녀보시기를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그랜드 래피드시 나왔는데요. 이 도시는 사실상 아메이 회사 제이와 리치가 일군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나왔던 스티브 베넨델, 아까 보셨죠? 아메이 회사의 회장이기도 하지만 미 상공회의소 의장이었기도 했던 스티브 베넨델입니다. 상공회의소 의장 됐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요, 상공회의소 의장인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들을 만났던 사진이고요. 자, 여기는 아메이 회사입니다. 아메이 회사 전경을 보시게 되시면은요, 정말 넓죠. 여기는 제조회사입니다. 물건들, 생필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보시면 굴뚝이 하나 없습니다. 회사에. 제조회사인데 어떻게 굴뚝이 없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기 호수 보시면요, 제가 저 사진을 찍었는데요, 너무너무 맑아요. 저기 1급수가 흐르는, 제조 공장이 저렇게 옆에 많은데요, 1급수가 흐르는 정도의 그런 환경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저희 본사에 저희가 방문해서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랬던 미국 전체적인 아메이가 60주년이 됐죠. 그래서 60주년 행사도 갔고, 행사에 가보니까 이제 아메이가 상속이 되어서 3세대 아메이 사업자들이 이렇게, 여긴 창업주의 3세입니다. 3세대들,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도 디보스 집안의 딸들, 손녀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멋진 상속자들과 함께 이렇게 A16를 즐기고 왔던 사진들이고요. 자, 아메이의 신용도가, 제가 아무리 열심히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회사의 신용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자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메이의 그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5A1인데요. 5A1 정도의 신용도를 갖고 있는 회사는요, 전쟁이 나도 망할 확률이 거의 없는 회사고요. 아메이는 부채가 없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채 없이, 부채가 있고 대출을 많이 끼다 보면요, 회사가 운영하기 훨씬 더 수월하겠죠. 하지만 아메이 회사는 부채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좋은 신용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사업할 때도 안전하게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품입니다. 회사가 튼튼하다면 저희가
진짜로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해야 될 것들은 제품이죠. 그래서 제품이 확실해야 되는데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할 것이냐,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회사는 좋은데요, 제품을 굉장히 저렴한 걸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업자들이 갖고 나가서 어떤 꿈과 희망을 그 제품에 안아서 전달할 때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 제품을 갖고 나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아메이 제품 너무 비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티즈와 벤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두 개의 차이는요, 사람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제품들이 어떤 이슈화가 되고 있을 때 아메이 제품들은 한 번도 이슈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제가 사업하면서 그 정도는 갖고 있고, 그냥 사고가 터지지 않아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그런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충분히 더 이 진짜 안전하다. 우리 가족이 쓸 수 있겠다. 우리 가족이 쓰기에 너무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권해줄 수 있는 거고, 그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써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사건 한번 보셨나요? 천연 헤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염색약입니다. 머리를 염색해야 되는데요, 몸을 염색해 버렸어요. 얼굴이 염색이 됐습니다. 피부 염색이 돼서 빠지지가 않죠. 전문가가 나와서 사실 이거는 박피를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진피층까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소비자로서 특혜를 누릴 때는요, 진짜 원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는요, 판매자가 다르고 제조사가 다른 거예요. 제조한 사람이 다르고 유통한 사람이 다르고 판매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소비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뉴트리라이트 한번 봐볼까요? 자, 80년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요. 비타민이라는 정의를 처음 내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80년간 농사를 지었어요. 자,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힘, 사람에게 들어갈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 식물 원료를 가지고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입니다. 너무나 진짜 이 토양 관리부터 해서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씨앗부터 관리해서 완제품까지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요, 100% 환불이 됩니다. 그게 아메이 제품이 좋다라는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문제가 있다. 그럼 언제든지 100% 만족 보증 제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제가 직접 가가지고 토양도 만져보고 그리고 더블엑스에 들어가는 로즈마리를 한번 꺾어서 맡아봤는데요. 와, 토양의 냄새가 너무 진하고요. 사실 옛날에 지렁이가 막 많이 사는 그런 토양 있죠. 그런 흙 냄새를 정말 오랜만에 맡았어요. 그리고 저 로즈마리. 저 로즈마리 냄새를 맡으니까 더블엑스 향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로즈마리가 더블엑스에 들어가는 주성분이었고, 지금 새로 바뀐 더블엑스는 로즈마리가 조금 빠졌지만 이 더블엑스 뚜껑을 열었을 때 냄새가 확 풍기는 게 저 로즈마리 향. 근데 저 로즈마리를 제가 이렇게 맡아보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30분 동안 저 향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영양 풍부한 로즈마리겠어요. 그래서 저런 식물들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고요, 스스로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뉴트리라이트 농장입니다. 제가 연구소에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자, 이분은 비타민 B만 연구하는 B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가 각자 일하는, 그리고 소화하고 대사하는 시간들이 틀린데 그런 것들을 연구해 나가는 그런 연구원이고요. 자,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꽤 오랫동안 먹었는데요. 사실 저는 20대에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생리통을 달고 살았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생리통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저한테 그냥 아기 못 낳는다고 얘기하시는 의사분들도 계셨었어요. 전 그게 너무너무나 치료하고 싶었고 나아지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병원을 너무 많이 다녔었고, 그러니까 몸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즘 20대들, 특히나 10대들 건강을 보면은요, 오히려 50대, 40대보다 더 안 좋은 것들을 저는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습관을 보면은 그들이 완벽한 식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편의점 도시락, 햄버거, 치킨, 피자가 너무나 새끼 식사 중에
반 이상으로 차지하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와, 저도 20대 때, 10대 때 그런 식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몸을 갖고 있었던 건 당연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제가 따로 해봤습니다. 뉴트리에이트를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건강검진 받을 때 검사했는데요. 최근에 검사한 겁니다. 500개 이상이면 정상 범위라고 했는데 저는 2000개 초과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뉴트리라이트 섭취하고 나서부터 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겠죠. 근데 이렇게 NK세포 수치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저의 검진표 결과입니다.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A예요, 점수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택하는 뉴트리라이트. 자, 도핑 테스트 때문에 사실 비타민제 하나도 제대로 쉽게 먹을 수 없는 국가대표 선수들, 몸이 거의 재산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당당하게 줄 수 있는 영양제이기도 하고요. 저희 뉴트리라이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팀 뉴트리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각 종목의 선수들이 현재 먹고 있는 뉴트리라이트를 소개하고 있고요. 현재 이 선수들이 팀 뉴트리라이트에 합류되고 있는 선수들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지금 김승학 선수가 먹고 있는 뉴트리라이트를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정말 제가 다 포함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먹고 있는, 자, 지금 현재 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사격의 꿈나무시다라고 하시면은요, 들어가셔서 사격 선수가 먹고 있는 뉴트리라이트가 어떤 종류의 뉴트리라이트인지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0대 사업을 시작할 때는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이템은 어떤 걸 해야 될까? 너무나 종류가 많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몸이 안 좋았으니까 몸이 그렇게 날씬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걸 제가 선택을 했어요. 자, 지금은 슬림팩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는 팩으로 해서 나오는 영양제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살은 빠졌어요. 근데 몸하고 얼굴과 바꿨습니다. 자, 이런 경우 보면 좀 안타깝죠. 다이어트에 아주 나쁜 예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체지방을 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과 그 다음에 나의 영양은 그대로 올리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은데요. 자, 같은 무게 다른 느낌입니다. 같이 60kg라고 해서 다 좀 통통한 몸매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체지방에 따라서 그 사람이 통통한지 날씬한지 근육질의 몸매가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쏙 빼는 다이어트, 제가 그걸로 해서 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매년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관리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이 아메이는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임신했을 때예요. 이때는 한 55kg가 됐었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첫째를 낳고 나서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좀 쫙 뺀 겁니다. 한 10kg 정도 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둘째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만 빠졌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몸무게가 아이 플러스 그래도 양수 같이 빠지면 대략 요 정도는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아이만 빠졌고 사실 본인이 뚱뚱할 때는요, 뚱뚱한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때는 날씬했고 저 나름대로 45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찍었던 거거든요. 저 때는 되게 날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보면 찢어버리고 싶지만 제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사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현재의 사진이죠. 그래서 많이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요, 많이 제가 이제 감량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 하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저는 운동할 시간이 없지만 뉴트리라이트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저의 이 전체적인 전성기를 가지고 이게 그냥 제가 찍었던 사진이라면 저 70kg대의 사진을 없애버렸겠죠. 근데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게 이 모든 게 사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생활, 저의 모든 것들이 사업으로 다시 전환돼서 저에게 매출이 된다라는 게 아메이 사업의 가장 좋은 점이겠죠. 자, 이거는 저희 소비자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그렇게 살을 빼고 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100kg 이하 분들이 거의 저를 찾아오진 않으시고 항상 100kg대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세요. 자, 요분은 9주를 진행하신 거예요. 체중이 8.7kg가 감량했는데요. 체지방량이 8kg가 감량이 됐어요.
8.3이 감량이 됐고요. 내장 지방 2레벨 내려갔고 골격 그다음에 근육이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진짜 체지방만 쏙 빼는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분의 인바디 체크를 한번 봐보실 텐데요. 102.7kg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03kg에 만난 거죠. 그리고 9주가 지나서 한 90kg대 정도까지 빠졌는데 체지방량을 한번 봐보세요. 자, 체지방량을 보면은 48.5로 만났었는데 40.2에서 저랑 헤어지게 된 거죠. 자, 이때도 더 하고 싶었는데 제가 출산하러 가면서 헤어지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자기 90kg였던 때는 많은데 이렇게 옷이 헐렁해서 옷은 바꿔 입기가 처음이라고 얘기하실 정도였고요. 정말 체지방량이 저렇게 쏙 빠지는 거 보더니 아, 정말 다이어트가 다르다. 본인은 많은 다이어트를 했지만 다이어트 정말 방식이 많이 다르다. 하기 너무 수월하다라고 했던 그 케이스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제는 게사료도 나왔어요. 자, 강아지 밥이 나왔습니다. 고품질 사료, 프라임팻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이거 있어. 밤이 거? 밤이 먹어? 자, 기존 사료하고요. 아미 야, 밥 먹으면 프라임팻을 어떡해? 놨는데요. 기존 사료 남겨놓고 프라임팬만 먹고 가는 겁니다. 입짧기로 유명하다는 그 강아지고요. 저희 파트너의 강아지인데 진짜 입이 짧아서 사료 잘 안 먹는다고 안 될 거라고 했는데요. 저 프라임팬만 먹는 거 보고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들은 동식물은요 훨씬 더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예민한 것 같아요. 이 강아지 입이 까다롭다라는 강아지입니다. 저렇게 강아지는 뱉는 거 잘 못한다는데요. 아래 떨어진 건 기존 본인의 사료를 던져버리는 거고 그리고 프라임팬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섞어서 줬더니 저렇게 잘 먹는. 그래서 그 강아지 주인이 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눈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색이 저런 색이 된 강아지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거는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강아지들이 먹는 사료가 있어요. 3가지 맛 중에 그 사료를 줬더니 싹 없어졌어요. 저 강아지 말고 신기해서 다른 강아지들도 줬더니요. 저 눈물 자국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보고서도 많이 느꼈는데요. 이번에 강아지 사료를 보면서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요.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각자의 아이템으로 돈을 벌었지만요. 이들이 버는 돈으로 같이 준비하는 미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건강이라는 헬스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그래도 건강에 제일 근접한 그리고 80년 동안 사람의 건강을 연구하고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연구했던 회사에 내가 한 파트너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아미 정말 서둘러서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화장품 부분 아티스트리인데요. 자, 아티스트리는요, 탑5. 전체 탑5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시세이도, 랑콤, 클리니크, 샤넬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아티스트리는 항상 탑5 판매에 있는 화장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할리우드 배우가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미스 아메리카 공식 후원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메인 스폰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자,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에 그 아티스트리 아미의 파트너십으로 저희가 뉴핀이 됐을 때 자, 아미 저희 트리플 다이아몬드 됐을 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퍼레이드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유튜브에도 저희가 나왔습니다. 진짜 아미를 만나서 정말 제 사업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정말 요즘에는 이런 영광적인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아티스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더마소닉이라는 제품인데요. 자, 비포 애프터 한번 봐보시겠어요? 더마소닉으로 마사지하기 전, 그 다음 후입니다. 자, 이분은요, 홍조가 있으신 분. 자, 그냥 마사지를 하고 나면요, 피부 되게 좋아졌다, 투명해졌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진짜 실질적으로 현미경으로 바라볼 때는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피부 톤마저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티스트리에는요,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제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남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할로윈 파티 때 색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할로윈 파티 때도 저희가 이런 색감을 가지고 저희끼리 파티하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화장품을 쓰지만 저희는 아티스트리를 쓰면서 그게 사업이
생활이 사업이 되는 또 다른 저의 매출이 되기도 하죠. 매출이 되면서 즐겁게 놀면서 사업이 되는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아서 사실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메이 홈 한번 보실까요? 아메이 세제 좋은 거는 다들 아시죠? 자, 아메이 세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친환경 세제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아토피 강사로도 일하고 있지만, 아토피 아이들을 만나면 가장 첫 번째 바꿔주는 게 세제입니다. 자, 세제는 기존 세제들은 사실 이렇게 잘 녹지 않고 옷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간지러움이나 피부 질환들을 유발하는데요. 아메이 세제를 한번 써보세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빨래는 세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찰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세제를 조금만 써서 정말 세척력이 좋은 효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기를 저는 좀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요. 앰모스피어 스카이 요즘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이기도 하죠. 자, 청정기는요, 그냥 모델을 보고선 디자인을 보고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폐의 역할을 조금 더 절충해 줄 수 있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기능을 보고 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플랜이겠죠. 자, 마케팅인데요. 자,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도움됐던 책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트렌드를 알아야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해나가야 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사실은 참 책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많은 책들을 읽고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내가 골라내는 것들, 그리고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뉴스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내보내준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거대한 기업, 그냥 메가 트렌드였죠. 거대한 기업이 광고하고 이런 대로 소비자의 트렌드가 따라갔다면 지금은 마이크로 트렌드입니다. 마이크로 작다라는 뜻이죠. 그 작은 한 명이 트렌드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도 그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블로거도 그럴 수 있겠죠. 본인들의 어떠한 작은 한 사람이요. 그냥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회원이 많고 본인들의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면요. 그게 결국은 트렌드가 되고 돈이 되고 광고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기업이 이끄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트렌드를 이끄는 그래서 마이크로 트렌드 이런 것들이 현재 트렌드라는 거. 그래서 내가 현재 내 주변에서 마이크로 트렌드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이크로 트렌드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아메이가 마이크로 트렌드다. 내가 트렌드를 이끌면 되겠구나. 내가 정말 아메이를 재밌게 하고 재밌게 매출을 내고 그리고 그곳에 나의 많은 회원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 일단 쇼핑의 브랜드 체인지를 먼저 하는 건데요. 자, 제가 슈퍼에 가서 장을 보게 됩니다. 자, 장을 보면요. 현재 친구 두 명과 가서 이렇게 장을 보게 되면은요, 20만 원치 샀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자, 0.1% 혹은 0.01%가 적립이 되죠. 다 같이 0.01% 적립이 되고 그냥 돌아옵니다. 아메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훨씬 더 혜택이 많다라고 해서 또 제품이 좋다고 해서 제가 아메이로도 한번 쇼핑을 가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는 적립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산 거에 대해서 캐시백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 표에 의해서 캐시백이 되는 건데요. 20만 원치 동일하게 생필품을 쇼핑했고요. 3%면 6천 원씩 페이백을 받으면 되는데요. 자, 이 두 분은 6천 원씩 받습니다. 저는요, 6%를 적용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20만치를 구매했는데 자, 왜 그러냐. 이 두 분은 아메이라는 회사를 알지 못했는데 제가 아메이는 광고하는 회사가 아닌데 제가 광고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구매한 것도 모두 저의 매출로 잡아준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36,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돈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가져간 금액을 제외하고 저는 24,000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업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사람들이 야, 이거 6,000원 받아가고 당신이 제일 많이 받아가네. 이거 안 좋은 수익 구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안 괜찮고 요런 건 또 괜찮아 하세요. 자, 부녀 회장이요. 수박 아저씨가 와가지고요. 부녀 아파트 아줌마들에게 다 수박을 홍보한 거예요. 아저씨가 홍보한 게 아니고요. 이 부녀 회장이 다 홍보를 한 거죠. 그래서 다 데려와서 수박을 다 홍보해서 가져가서 완판이 된 거예요.
수박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부녀회장에게 수박도 주고 당근도 주고 사과도 줬어요. 자, 이런 거는 괜찮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위에 있어서 24,000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메이는 먼저 와서 잘 되는 선착순이 아니고요. 노력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그림이 바뀌었을 때 어떤 수익 구조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전히 2명에게 알린 게 다지만요. 이 한 분이 아메이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5명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쇼핑을 하러 가게 된 거죠. 자, 저는요, 지금 이분들이 알리신 분들까지 다 해서 저희 매출로 잡아준다고 하니, 자, 저는 한 9%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만 원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분 보시면은요, 이분도 6명에 똑같이 20만 원치 썼지만 6명이 써서 9% 적용을 받았습니다. 10만 8천 원을 받았고요. 이분은 2분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6% 적용을 받아서 3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받으면은요, 그래도 너가 많네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을 다 제외시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자, 이분들이 가져가는 거 다 제외하니까 저는 36,000원, 그리고 이분들이 가져가는 거 제외하니까 48,000원, 그리고 이분이 가져간 거 제외하니까요 24,000원. 결국 어느 분이 가장 많으시죠? 이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고요, 정말 노력한 순서대로, 그리고 많이 알린 순서대로 광고비를 가져가는 수익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착순은 아니고요, 노력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요, 400만, 300만, 200만, 100만 되는 이렇게 저 4그룹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메이 치약만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그룹이 생기기도 했고요.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를 좋아하는 그룹도 생기게 됐고, 저의 가족 그룹도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각각 가져가는 수입이요, 400만 PB 정도 했으니까 이분이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이분이 알려서 많은 분들과 함께 했더니 자, 이렇게 400만 원 정도 쓰는 그룹이 된 거예요, 한 달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15%를 받게 되고 60만 원 정도 페이백을 가져가게 됐고요. 자, 이분은 300만 PB에서 12%, 200만. 이렇게 했더니 저는 1000만이 된 거예요. 자, 1000만은 21% 페이백을 받게 되는데요. 21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분들이 가져가는 거 모두 제외하고 제가 9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퍼센트가 더 올라가기도 했고요. 현금으로 받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익은요, 제가 돈을 쓰지 않아도 매달 평생 나오는 금액입니다. 돈을 쓰지 않았는데, 제품을 쓰지 않았는데 이 돈이 나왔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메이를 광고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수입입니다. 자, 이 수익은요,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오고 증가하고 상속합니다. 이건 생필품이고 누구나 재구매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품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속이 됩니다. 이 수입은 뭐 150만 원, 90만 원이요. 제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저희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상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미국에는 4대째, 한국에는 지금 2세 사업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죠. 자, 무얼 잘했나 보니까요, 그냥 생필품 바꿔 쓴 거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생필품이 다른 거와 뭐가 다른지 공부한 것 뿐입니다. 자, 이 생필품을 바꿔 쓰는 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으로 나오는 수익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이렇게 3명에게 이제 먼저 알려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15%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이, 그리고 9%를 하면 30%를 더 주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해서 15%를 하면 자, 50%를 더 주겠다는 보너스 플랜이 나왔습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인데요. 자, 이렇게 3그룹으로 해서 내 주변에 아메이 쓰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메이 제품을 공부하고 알렸더니 현재 받는 보너스보다 훨씬 더 많은 보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3분에게 아메이 제품을 알려보고 여러분들 먼저 써보셔도 정말 현재 지금 무언가 불안할 때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1000만
3번을 1회 정도, 1년에 1회 하게 되면 SP라고 하고요. 3회 하면 GP라고 하고 6번을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플래티늄을 되면요. 강남에 있는 메르디안 호텔에 가서 1박 2일 정식 사업가 세미나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세미나에도 초청을 받는 정식 사업가로 인정이 되고요. 자, 플래티늄이 이렇게 3조를 만나게 되면요. 저는 에메랄드가 되고요. 6조가 되면 전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리고 3조를 더 만들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3조가 더 늘어나면 더블 다이아몬드, 그리고 저는 현재 3조가 더 있어서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현재 이렇게 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성공하고 정식 사업가를 만들게 되면요. 저도 잘 되는 수익 구조로 이렇게 아메이 보상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1년에 12번을 했을 때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고요. 2박 3일 제주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식 사업가, 그리고 사업가로서 세미나를 즐기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요.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의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여행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제는 나트랑을 가게 되죠. 이번 여행은요. 그래서 가족, 부모님을 데려가도 되고요. 손녀를 데려가도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데려가도 되는 가족 여행으로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돈으로만 다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과 정말 자유로움 속에서 느끼는 행복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여행,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적인 성장은 계속 있습니다. 저는 현재 트리플 다이아몬드지만 크라운 엠버서더 2개의 종류가 더 남았고, 그 위로도 제가 언제든지 성장하면 그 이상의 보상들이 주어져 있고요. 현재 저는 크라운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는 두바이 이번에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트랑 또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 여러분들 지금 회원가입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요. 저 시드니는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여행 정말 가치롭고 너무너무나 좋은 여행이고, 시드니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보기도 했고요. 아메이 다이아몬드 여행으로도 가봤는데요. 아메이 여행으로 가는 시드니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다이아몬드 여행이 또 따로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삿포로는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뮌헨, 독일의 뮌헨 부부 여행이고요. 스위스도 부부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로아티아 저희가 11월에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회계연도 뮌헨, 스위스 이렇게 가게 있습니다. 자, 제품의 구성의 특징을 보면요. 아메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잘했던 거 하나는요. 그냥 다른 제품을 다 아메이로 바꿔봤던 겁니다. 욕실에 샴푸나 바디 제품들을 다 아메이로 바꿔봤고요. 그 다음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영양, 부족한 영양을 영양제로 한 번 더 채워봤던 거고요. 그리고 화장대 화장품을 아티스트리로 바꿔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저의 사업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불법 피라미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책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되게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첫 장면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네트워크 마케팅과 피라미드는 쌍둥이처럼 너무 똑같아서 일반적인 정보로는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쌍둥이를 보면 구분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만나보다 보면 뭐가 다른지를 알 수 있고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와 네트워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정말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뭐가 피라미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게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게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알 수 있지만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식별할 수 있는 것들, 가입비가 있냐 없냐, 그리고 제품이 생필품이냐 일회성 제품이냐, 그리고 비싸냐 안 비싸냐,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방식이 네트워크, 아주 자유스럽게 내가 얼마든지 꾸릴 수 있는 네트워크 방식인지, 아니면 2줄기, 3줄기, 7줄기 딱 제한돼서 그 이상은 못할 수 있는 제한적인 방식인지, 이거를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이 되냐 안 되냐,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메이는 정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메이 치약 좋은 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메이 치약을 한번 써보시고요.
좋으면 혼자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좋아서 누군가에게 알려서 함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 좋으면요, 그냥 환불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 만족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습니다. 혼자 쓰게 되면 그냥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함께 쓰면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자,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삼성맨이 있습니다. 삼성맨이요. 삼성에서 돈을 벌어서 삼성카드를 쓰겠죠.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겠죠. 삼성카드로 삼성 계열사에 가서 쇼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삼성카드에서 월급이 300만 원 들어왔는데요. 280만 원이 나가요. 자, 이분의 메비우스 띠 같은 이 생활은요, 생활을 했는데요,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생활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혜택이 조금 더 많았을 뿐인 거죠. 자, 근데 이 똑같은 패턴을 하는데요, 이 당사자가 이건희 회장님이라면 어떨까요? 자, 삼성에서 똑같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삼성에서 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이분도 삼성카드를 쓰고요. 삼성 계열사에서 돈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이 쓴 만큼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분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요. 뭐가 다른 걸까요? 본인이 주체자라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런 생필품을 쓰면서요, 돈을 소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생필품을 쓰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이 생필품을 쓰지만 또 생활을 하지만 똑같은 패턴대로 살아가지만 돈을 버는 그런 주체자가 되는 거죠.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주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메이 제품들이 다 모두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제품들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생활이 사업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것들이 매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비보단 매출이 되고 함께 쓰면 더 큰 매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메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그 다큐멘터리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진짜와 가짜 찾아보시면 어떤 것들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한 다큐멘터리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는 게 달라진 내 삶이 사업이 됐고요. 생활이 그냥 사업이 됐습니다. 자, 이건 보시면은요, 저희가 함께 그냥 XX 파티를 했던 영상인데요. 이렇게 뛰어놀았어요. 계속 XX를 마시면서. 근데 그날 매출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누구는 클럽 가서 그냥 놀고 오면은요, 돈 버리고 택시비 버리고 다 버릴 수 있지만 아메이 사업에서 이렇게 클럽처럼 열심히 놀았는데 이게 사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사업인 거죠. 자, 항상 제가 여행을 가는데 이제는 제가 항상 1등석을 타고 다니는 그런 여행의 주체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등석, 요번에 두바이 갈 때 다녀왔던 에티하드 공항인데요. 메뉴판을 다 줘요. 근데 저기 있는 모든 메뉴를 다 먹어도 됩니다. 가장 행복했고요. 하늘을 날자마자 터지는 빵빵 터지는 와이파이. 제가 카카오톡을 하면서 두바이까지 갔던 1등석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항상 갈 수 있고요. 정말 만찬을 했던, 아주 하늘 위에 비행기가 뜨자마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메뉴판에 있는 거 싹 다 시켜서 먹었던 것 같아요. 갈치구이 정식이 나왔어요. 하늘 위에서 두바이 항공에서 먹는 갈치구이가, 아우, 갈치가 제일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졸립다고 하면 저렇게 오셔서 승무원들이 다 이부자리 깔아주고 잠옷 주시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1등석에서 받는 샤워 서비스입니다. 내가 몇 시에 샤워를 하겠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샤워물과 모든 걸 세팅해 놓고요. 여기서 샤워하고 정말 깨끗이 씻고 내려서 정말 말끔하게 개운하게 공항을 다시 다른 나라에서 모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디 가나 정말 이렇게 빠르게 패스하는 이런 패스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요. VIP실에서 있는 세 분의 보디가드입니다. 너무 이분들 때문에 든든하게 두바이 여행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제가 1등석을 탈 땐 그냥 편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젠 그 모든 것들이 계승이 돼서 저희 아이가 1등석을 타고 다니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너무 사치스럽게 자리가 많이 남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누리는 행복이고 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타자마자 이렇게 과일과 뽀로로와 헤드셋을 마음껏 제공을 해주고요. 밥을 다 먹여줍니다. 제가 가서 먹인다고 하니까 승무원이요, 편히 쉬셔라. 본인도 아이를 키우니 본인이 다 케어를 하시겠다 해서
밥을 먹이는데 제가 좀 불안해서 보니까요, 한 그릇을 뚝딱 다 먹었더라고요. 정말 하늘 위에서 받는 최고의 서비스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불을 끄니까 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승무원이 어디서 장난감하고 책하고 동화책 다 갖고 와서 이렇게 놀아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정말 너무 일찍 시작해서 다행이고 이런 걸 일찍 누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시드니 여행 갔다 왔던 거고요. 맨날 오페라 하우스에서 사진만 찍고 왔는데 아메이 티켓 들고 가니까 VIP 좌석으로 해서 오페라도 보고 왔던 순간이고요. 항상 이렇게 1등석 타고 다니는 여행들이 저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연어 싫어하는데 연어 직접 뉴질랜드 가서 이게 낚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산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그래서 뉴트리라이트가 좋은 거죠. 자, 헬기 타고 여행 다니고 라스베가스에서 픽업 서비스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정말 한 7,000명이 있는 미국인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레드카펫을 밟고 다니면서 동양인으로서 그리고 그냥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많은 축하 박수와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과연 아메이 말고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멋진 곳에 파트너들과 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정말 1등석을 탈 때 이런 호화스러운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아메이를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메이를 왜 할까요? 그냥 1등석 타고 다니고 이런 보상들이 좋아서 아메이를 할까요?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산에서 사는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다가 동물원에 가다 버립니다. 자, 이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는 처음에는 본인이 호랑이인 걸 알아요. 그리고 싸납기도 하죠.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죽은 닭만 던져주고 그 죽은 닭만 먹는 이 호랑이가요, 점점점 정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죠. 호랑이에 대해서 호랑이에게 호랑아 너의 존엄성을 이야기해 줄게. 넌 어떤 호랑이냐면 자, 일단 너는 산에서 사는 짱이야. 너는 산에 가면 너를 무서워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여기서 죽은 닭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믿지 않을 거야. 라면서 호랑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게 해줘요. 그리고 너의 발톱은 닭을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많은 살아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있는 발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호랑이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이 그리워지면서 산으로 다시 돌아갈까 말까. 맞아, 나 그런 호랑이였지. 나의 존재감을 다시 찾아야겠다 하면서 고민 끝에 동물원을 탈출하려고 나갑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싸나운 동물원에 개가 한 마리 짖기 시작합니다. 저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아메이를 결단하니까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던 그 여정의 시작점이요. 정말 너무나 시끄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아닐 거야,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했어요. 저 이 호랑이와 이 동물원을 지키는 강아지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개가 짖는 이유는 뭘까요? 동물원의 호랑이를 지키기 위함이죠.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호랑이는 자꾸 산이 생각이 납니다. 호랑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본인의 자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을 계속 나가고 싶은데요. 자기가 나가려고 하니 도통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고민 끝에 닫아버리고 동물원의 호랑이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 호랑이는 옛날에 산에서 살아보기도 했고요. 본인이 느껴보는 자유도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가 결혼해서 낳은 이 호랑이 새끼들은 무엇이 될까요? 이 호랑이의 새끼들은 자유도 한번 맛보지 못했고요. 본인이 왜 발톱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산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본인의 존엄성을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아메이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신은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는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언제든지 하고 싶고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인간의 존엄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아메이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많이 찾았던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 자유를 느끼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아메이가 가장 저에게 정말 너무나 행복한 선택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희 가정의 남편과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희 남편은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던, 누가 보면은 그 전쟁 났을 때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절에도 저런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분이 선택했던 아메이로 인해서 저희 가정들이 바뀌었고, 저희 아이들이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고, 저희에게 아메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만 듣고 아메이를 평가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강의들, 좋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녁에 하는 그런 강의, 진도균 사장님의 강의가 남아있죠. 그런 강의들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메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번 정도는 들어보시고 아메이를 결정하시면 저에게도 찾아오는 기회들이 여러분들에도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